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지난 2개월간 너무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또 코로나까지 걸려버려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보드게임 구매가 이들 2개월이나 쉬었더라고요. 더군다나 신작 출시가 조금 밀린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그 보드게임 페스타를 앞두고 게임들이 많이 좀 들어왔는지 신작들이 한 번에 또 쏟아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기준은 내일이 바로 페스타이기 때문에 보드게임 페스타에 들러서 보드게임을 구매하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해서 지금 이 새벽에 부랴부랴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그리고 아쉽게 이번 5월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에는 라마나타님이 또 함께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라마나타님이 이제 한국에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녹화, 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세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5월은 아쉽지만 저 혼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부터 가겠습니다. 두둥, 짜! 버그 헌트입니다. 자, 이 버그 헌트는 게임 정보가 없어요. 우리 한금령 양해해 주시겠죠? 이거 뭐 저작권 걸린 보드라이브에서 3분 게임 요리로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 버그 헌트가 또 바로 이렇게 버그 헌트 생방송 플레이까지 즐겼어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보시면 버그 헌트가 어떤 게임인지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살짝 보면 보드엠에서 보시면은 그 블룸 게임즈, 가족들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들을 이제 블룸 게임즈라는 이름을 달고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게임판을 만들어요. 그 위에 벌레들을 이렇게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뿌려놓고 이게 돋보기가 이제 각자 플레이 색이고요. 그래서 자기 색깔 벌레를 10개 모으거나 이제 마지막까지 탈락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인데, 벌레 중에 보시면 이렇게 흰색 벌레가 있어요. 이 흰색 벌레를 가져오면 그게 이제 3개가 누적될 경우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가져왔는데 노란색이면은 내 거 면은 점수를 먹는 거고,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색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리고 누구 색깔도 아니면 다시 이렇게 던져놓고요. 그리고 흰색이 나온 경우는 이것도 내가 보관을 해야 돼요. 보관을 하고 이제 다음 턴으로 넘어가는데, 이 흰색 벌레를 3개 모았다 하면 탈락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한번 보거든요. 이렇게 뒤에서 한번 보고 이제 내 턴 할 때 이제 돌려가지고 손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모양으로 알 수 있지 않나 했는데, 잘 보면 모양으로 색깔이 같은 게 아니고, 당연하지만 제가 좀 짧았어요. 모양은 여러 가지고 색깔도 이제 다양하게, 뭐 하늘색은 지렁이 모양, 보라색은 나비 모양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모양들이 있는데 색깔도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만으로 고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렇게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버그 헌트고요. 이거 지금 이제 보드게임 페스타에서 좀 공개를 하고 한 일주일 뒤에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또 아이들과 함께하기 굉장히 좋은 가족용 게임이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 또 이런 벌레, 아이들 항상 또 벌레 좋아할 때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버그 헌트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머핀타임입니다. 머핀타임은 저희 그 우주TV 그 영상에도 올렸죠. 그 즐겨보게로 문자 그대로 게임을 정말 재밌게 즐겼는데요. 보시면은 이거 이제 머핀타임 요거는 기본판이고요. 보면은 이제 디럭스 버전이 있어요. 그 디럭스 버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번에 한글판은. 다만 이 보드게임 기기에서 디럭스 버전 이 사진들이 없기 때문에 사진을 보려고 제가 이제 기본판으로 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다 한글로 번역이 됐고요. 게임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카드를 10장 먼저 모으면 됩니다. 너무 쉽죠. 카드를 내 턴에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카드를 내서 쓰거나 혹은 리필덤에서 카드를 하나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누가 나를 건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내 턴 올 때마다 카드를 한 장씩만 먹으면서 10장이 되면은 머핀 타임 외칩니다. 그 뒤에 내 턴이 한 번 더 돌아왔을 때 내가 10장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제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게임이냐? 아닙니다. 이 게임을 보면 이렇게 이거 일본판 버전인가봐요. 게임이 이렇게 하늘색, 녹색, 빨간색이 있습니다. 하늘색은 이제 가장 많은 기본적으로 액션 카드인데 이게 정말 빵빵 터져요. 뭐 약 먹은 사람 카드 3장 뽑으세요. 키 제일 작은 사람 뭐 2장 뽑으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그 조건에 걸맞는 사람들에게 카드를 좀 더 지급하거나 버리거나 하는 카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카드들을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이 녹색이 카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한테 좀 불합리해, 이건 나만 빼고 나 이득이야, 그러면은 카운터 카드를 사용해서 그걸 완전히 막거나 혹은 반대로 그걸 역으로 나한테 이득이 되게끔 하거나 그렇게 쓸 수 있는 카운터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핀타임의 백미죠. 함정 카드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함정 카드는 내 턴이 됐을 때 이렇게 몰래 뒤집어서 놓습니다. 숨겨놔요. 이렇게 숨겨놓는 함정 카드가 각 플레이어당 3장까지만 깔아놓을 수 있는데요. 그럼 이거 언제 공개하냐면은 함정 카드마다 그런 조건들이 발동이 돼요. 화타임이지 몇 시야라고 물은 사람한테 4장을 뺏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정은 숨겨놓으면 이게 무슨 함정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게임을 하다가 근데 지금 몇 시지? 누군가가 말해. 그럼 딱 지면 너 지금 물어봤어? 하면서 그 사람 거 4장을 뺐습니다. 근데 이 함정들이 뭐랄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함정들도 있지만 뭔가 유도를 해서 그 사람에게 말을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함정들도 있어요. 혹은 행동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함정 카드들을 잘 유인해서 좀 뭔가 터치면서
10장이 됐는데 순식간에 막 0장이 됐다가 또 0장이었지만 순식간에 또 7장이 됐다가 막 이런 오락가락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약간 좀 뽕 맞은 듯한 느낌의 게임이에요. 요즘 파티 게임으로 즐기기 너무너무 좋은 게임입니다. 예, 머핀타임이었습니다. 예, 머핀타임도 이제 보드게임 페스타에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만약 머핀타임 어떤 게임인지 제 설명만으로 좀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 있는 우주TV의 머핀타임 즐겨보기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2분만 봐주세요. 그러면 끝까지 보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게임 빠밤, 드라고미노, 브루노 카탈라 아저씨의 킹도미노. 굉장히 우리 브루노 형아가 이거 킹도미노를 계속 재탕 3탕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불만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로 괜찮아요. 킹도미노가 갖고 있는 그 기본 요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번만 나오고 그냥 사라지기에는 솔직히 좀 아까워요. 뭐 퀸도미노도 나오고 자이언트도 나오고 로렌라이트 버전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 드래고미노는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이거는 킹도미노 패밀리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킹도미노가 보시면 그 핵심 메커니즘이 도미노 아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한 블럭이 도미노인데 이 한 블럭에 지형이 2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형이 2개가 그려져 있는데 이 지형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킹도미노에서는 이 조합들을 맞춰가지고 5x5 사이즈로 만들어서 얼마나 같은 지형들을 많이 묶고 그 안에 왕관들을 넣어가지고 곱하기 점수를 먹는, 뭔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약간 그런 전략적인 요소가 있는 게임인데, 이 드라고미노는 그런 계산 부분을 완전히 심플하게 개선을 했습니다. 같은 도형끼리 부착을 하는 순간 그 지형에 용알을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얼음이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얼음 지형에 이 알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뒤집습니다. 오픈을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용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꽝도 있는 거죠. 꽝이 나온 경우는 그냥 무효, 빵점인 거고, 이렇게 용이 나오면 게임 끝났을 때 이게 1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죠. 게임이 끝났을 때 내가 부화시킨 용이 몇 마리인지를 계산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작년에 어워드에서 수상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조금 심플하게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꽝 나오면 좀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꽝 나오는 사람에게는 이 용마커를 줘가지고 이 용마커도 그냥 끝났을 때 1점으로 챙겨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이들끼리 할 때 그러잖아요. 난 꽝 나왔어 하고 막 성질낼 거 아니에요. 누구는 용 나오고 누군 꽝 나오고 그러면 성질날 수 있는데, 꽝이 나오면 그래도 이 귀여운 마커를 딱 주면서 너 이거 네 거네 하면서 이렇게 건네주면서 뭔가 어른들이 사탕 팔리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저걸 더 갖고 싶어가지고 깨진 알이 나오기만을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또 살짝 심어놓은 거죠. 카탈라 아저씨 음흉해 좀. 그래서 그렇게 심플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요. 이게 이제 행복한 바오밥에서 출시됐는데 곧 이어서 또 다음에 소개할 킹도미노 석기 시대에도 같은 맥락이긴 해요. 그래서 그 2개가 같이 출시됐는데 굉장히 좀 할인가가 괜찮은 가격으로 나왔더라고요. 아이들이 함께 있는 가정에서는 이 드래곤미노 전 굉장히 좀 추천해봅니다. 드라고미노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가볼게요. 다음 게임 두둥. 히트입니다. 영문은 히트인데 한글판 이름이 No Mercy입니다. No Mercy. 이제 이게 팝콘 에듀에서 5월에 출시된다고 나왔는데 아직 가격과 일자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팝콘 에듀 인스타에 보니까 이렇게 딱 올라온 거 보니까 조만간 이제 5월 안에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이 게임은 이 한 장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나마 이 이미지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1에서 10까지 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곧 점수예요. 그러니까 10은 10점짜리고 1은 1점짜리입니다. 다만 이제 1에서 5까지는 카드 장수가 좀 많고 6에서 7까지는 카드 장수가 그보단 조금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턴에 카드를 오픈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푸시유얼럭입니다. 특히 벼룩 서커스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게임이 조금 재밌는 거는 푸시유얼럭이 보통 나 혼자 쫄리잖아요. 나 혼자. 그리고 상대편일 때는 그냥 빨리 내 턴이 왔으면 좋겠고 이런 느낌인데, 그걸 굉장히 이 크니지아 선생님께서 잘 변형을 시켰어요. 내가 3장까지는 안전합니다. 오픈을 했을 때. 그런데 4장째부터 내가 이미 깔린 숫자가 나오면 터져요. 그러니까 내가 쫄리면 3장까지만 오픈하고 먹는 게 안전하죠. 그런데 이게 가져왔다고 바로 내가 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져온 건 내 앞에다가 놔뒀다가 한 바퀴를 모두 돌아서 내 턴이 왔을 때 이게 무사히 내 앞에 있다. 그래야 점수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내가 예를 들어서 8, 90을 갖고 있었어요. 이거 나 잘 먹었어. 3장 꺼냈는데 8, 90이 나왔어. 다음 사람이 카드를 오픈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숫자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뺏어갈 수가 있어요. 뭐야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상대편이 안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내가 1 같은 카드 갖고 있으면 그 카드를 가져가면은 그 카드도 결국 그 아까 말한 안전 카드 3장 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2를 뽑았는데 내 거 2를 가져가는 순간 뭐 둘, 셋이 되면 다음 카드를 뽑을 때 터질 위험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8, 90 같은 경우는 오픈해서 무조건 가져가고 싶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뺏어갑니다. 그리고 스톱.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사람이 또 뺏어가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뭔가 내 턴이 끝나도 상대편의 턴을 조마조마 쫄리면서 보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고 막 내 턴이 왔는데 내 거가 살아있다 그러면 막 회제를 외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느낌이라서 정말 심플한 룰인데 15분 20분 내에 그 뭔가 밀도를 그 집중도를 꽉 담았어요. 정말 괜찮은 게임이에요. 이게 보면은 지금 2명에서 5명인데 아무래도 이제 돌아오는 게 있다 보니까 4명 베스트 최소한 3명인데 진짜 4명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4명으로 즐기면은 나하고 3번을 거쳐야 오는 거잖아요. 그 쫄깃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카드로만 이루어진 게임이다 보니까 가격도 좀 착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카드 게임 좋아하시고 좀 운 요소 그리고 파티 요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이상 No Mercy였습니다. 잡이 없습니다, 저 게임 정말. 자, 다음 게임 가보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노아네요. 이제 뭐 어떤 상세 페이지로 설명을 드리네요. 다 상세 페이지가 안 나왔던 게임들이다 보니까. 자, 노아 역시 저희가 즐겨보게로 그제였나요? 수요일날 올라왔고 노아 룰 영상까지 함께 올렸는데 배워보게로도 올렸는데요. 그 영상들 룰 영상과 즐겨보기 영상을 보시면 좀 더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난 우주TV 영상, 나는 구매 가이드만 봐. 난 우주TV 영상 다른 거 안 봐. 구매 가이드만 봐. 이러신 분들이 슬프지만 뭐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노아는 기본적으로 폭탄 돌리기 게임입니다. 이제 핸드 관리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 발 더 나가서 기억력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는 뭔가 귀엽고 아이들하고 뭔가 아기자기하게 할 것 같은 느낌인데 물론 아이들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덧셈, 수를 뭔가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기억을 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더라도 고학년이라든 청소년들이 즐겼을 때 더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은 노아의 방주 테마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보드판 주변에 5개의 배가 있습니다, 방주가. 그래서 이 노아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그 노아 있는 곳에다가 플레이어가 카드를 내려놓는 거예요. 한 장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한 장을 내려놓을 때 이 동물들마다 무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새는 6이고 뭐 팬더는 4잖아요. 그 무게를 내려놓는데 각 배마다 여기 보이시면 숫자가 2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1. 마의 숫자 21. 이 21 무게를 넘으면 내가 여기 이미 깔아놨던 동물들 다 벗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몸무게를 내가 무거운 친구를 먼저 내려놓는 전략을 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을 또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맞춘 건 뭐냐면 누군가가 손패를 다 털면 게임이 끝나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손에 카드가 남았잖아요. 남았을 때 이 카드에 그려진 이 눈물 개수가 벌점입니다. 이 게임은 결국 벌점을 가장 적게 먹는 게 중요한데 게임을 보면 낮은 숫자들 있잖아요. 1, 뭐 2, 3, 4 이런 애들이 눈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작은 숫자들은 나중에 아끼려고 손에 갖고 있다가는 누군가가 털어버리는 순간 눈물이 다 벌점이 돼버리는 거죠. 보시면은 이렇게 10, 코끼리 무겁잖아요? 근데 얘는 벌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숫자를 먼저 털어서 내가 위험 요소를 제거할 거냐 아니면 내가 1등은 좀 못할 것 같으니까 눈물 많은 카드를 빨리 내려놔서 게임이 누군가가 이겨서 끝나더라도 내가 벌점을 최소화할 거냐 그런 전략으로 좀 나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가 이제 보면 하늘색 카드와 핑크 카드가 있죠. 이게 성별이에요. 무게의 요소도 뭔가 좀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되지만 성별이 오히려 더 힘든 요소로 작용됩니다. 이렇게 노아가 있을 때 첫 번째는 아무나 태워도 돼요. 아무 성별이나. 두 번째 카드를 내려놓는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암이면은 무조건 암컷만 나야 되고 암수면은 여기다 암컷을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수컷을 놓는 거죠. 그런데 암컷인데 수컷 못 놓고 암컷 수컷인데 이 순서에는 암컷이 나와야 되는데 수컷을 못 놓는다는 얘기예요. 무게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즉 성별 조건도 맞춰야 되고 무게도 맞춰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조금 골치 아픈 내 손을 어떻게 내려놓지 하는 요소고요. 그리고 이 동물을 내려놓고 난 뒤에 그 동물의 성별에 따라서 노아가 움직여요. 수컷을 놨어요. 그럼 수컷을 놓으면 이 방향이에요. 그런데 암컷을 놨으면 바로 이 방향.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상대편을 계획을 해서 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걸 잘못 놓으면은 그 위험한 곳으로 노아가 와서 내가 그 자리로 가게 되는 자폭행위로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산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할 수도 있는 게임이지만
계산을 조금 하다 보면 장고 요소가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물마다 또 그냥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특수 효과들도 있어가지고요. 이 특수 효과들도 잘 활용해서 즐기시면은 매니아 게임과 매니아 게임 사이에 브릿지로 좀 넣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요소의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3라운드 동안 진행해서 가장 벌점이 낮은 사람이 이기고요. 그 다음에 추가 규칙이 있긴 한데 이건 무조건 기본적으로 추가 규칙을 넣고 하는 걸 추천드려요. 동물을 놨는데 동물 또 놓으면 한 번 더. 그러니까 원액션을 더 할 수 있어서 내가 머리를 잘 쓰면은 동물 또 놓고 이동 노아를 놓고 내가 또 놓고 또 이동시키고 이런 거 콤보를 짜는 맛도 있고요. 그리고 정확히 20일을 맞추면은 그 배가 떠나요. 그러니까 그 동물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 요소도 없어질 뿐더러, 왜냐면 쌓여있던 동물이 없어지고 새로운 배가 쌓이니까 위험 요소도 없어질 뿐더러 그렇게 보낸 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배를 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낸 순서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던 손패를 상대편한테 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번째 카드를 보내면 4장을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못 온 사람이 카드가 손패가 남았으면 그래도 그 라운드는 끝납니다. 그래서 같은 동물 한 번 더랑 20일 최적의 탑승은 무조건 넣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3라운드 끝났을 때 감점이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예, 이상 노아였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게임 넘어가 볼게요. 다음 게임 누둥. 예, 킹도미노 석기시대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드라고미노와 함께 행복한 바보에서 출시되는 또 하나의 킹도미노 시리즈인데요. 이거는 뭐랄까 스탠드 얼론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킹도미노가 없으셨던 혹은 킹도미노를 하지 않으셨던 분도 이것만 사서 접근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만약 처음 사신다고 하면 내가 킹도미노도 없어. 그러면 이 게임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게임이 킹도미노의 기본 룰도 그대로 갖고 있을 뿐더러 2가지의 모듈이 더 들어가 있어요. 물론 킹도미노와는 좀 다릅니다. 화산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서 킹도미노의 그런 베이직함과는 조금 다른 변주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게임을 이 하나 가지고 3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도미노를 부착을 하는데 게임이 드라고미노도 그렇고 킹도미노도 그렇고 이 석기시대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정말 잘 만든 건데 이 타일에 보시면 뒷면에 숫자가 이렇게 적혀있어요. 다. 밸런스를 어떻게 맞췄냐면 높은 숫자일수록 점수를 많이 낼 수 있는 타일인 겁니다. 밸런스상으로. 그러니까 숫자가 낮을수록 이게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타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해놨냐면 이게 처음에 4가지 타일을 오픈하고 여기다가 이제 갖고 가고 싶은 걸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한 뒤에 이 타일을 가져가면서 뭐가 결정되냐면 턴 오더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선인 거예요. 맨 위를 가면은 이 타일을 가져가면서 선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타일을 미리 같이 배치를 하는데 이 숫자 면으로 먼저 재배치를 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낮은 게 위로 가야 돼요. 그래서 뒤집어서 면으로 보고 이 검은 발이 이 타일을 가져가고 다시 어디로 들어갈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는 또 내가 선을 갖고 가고 싶으면 위로 가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선으로만 먹어서 낮은 타일을 가져오면은 내 땅의 점수 효율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적당히 좋은 걸 내가 가져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3번째나 4번째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음 턴오더는 또 100 깔리고 보고 나면은 위에서부터 먼저 좋은 걸 또 가져가 버리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맛이 킹도미노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베이스로 갖고 가고 이 석기시대에서 뭐가 달라졌냐면 원래는 이 게임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이어진 타일 면적 개수 곱하기 불 이렇게 그려졌거든요. 기본판은 왕관으로 그려져 있는데 불 개수를 곱한 게 점수가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1, 2, 3, 4, 5, 6, 7, 8 노란색 평야가 8개에 불이 지금 1, 2, 3, 4, 5 그럼 40점인 거죠 이게. 그렇게 각 지역으로 계산을 하는데 원래 킹도미노는 이 타일에만 그 점수가 박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석기시대는 이 화산이라는 타일이 생기면서 화산은 점수를 주진 않고 그냥 죽은 땅이긴 하지만 화산이 생기면 이 토큰 지금 보이시죠? 이 추가 토큰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타일에 불이 그려져 있었지만 내가 화산 타일을 가져오면 내가 이 불 토큰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 토큰을 놓으면 내가 몰고 있는 점수 지역을 뻥튀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킹도미노에서 왕관이 그려진 게 결국 후반때 낮은 숫자가 아니라 높은 숫자들의 왕관이 몰려 있었는데 낮은 수의 타일들을 가져오더라도 화산 타일로 인해서 그 타일을 잘 연결하면 점수를 먹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요소를 좀 잡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다음 요소로 재밌어진 게 이런 미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아까 그 타일에 그려져 있는데 이 미플들이 그려진 타일을 놓으면은 이 토큰 하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토큰을 가장 많이 갖게 되면은 그걸로 점수를 먹는 그 영향력 같이 뭐 롱기스트라든지 라지스트 아미처럼 그 숫자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점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끝났을 때 추가 점수를 주기도 하고요. 그게 또 한 가지의 모드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원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요걸 놓으면 요 자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원을
점수를 먹는 데도 쓰긴 하지만 아까 보셨듯이 그 주민들 데려오는 데도 씁니다. 이렇게 주민은 다른 그 자원 2개를 내서 여기서 원하는 걸 가져오는데, 가져오면은 이제 얘네들을 배치한 이 주변에 이 토큰이 있으면은 5점, 얘는 그냥 깡 2점, 뭐 얘는 이것들이 각각 2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뭔가 좀 더 다채롭게 계산할 수 있는 요소를 넣었어요. 킹도미노가 갖고 있는 배치의 맛, 뭔가 내 거를 만들어가는 맛에서 꼭 이걸로만 아니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기본으로 즐기셔도 되고 점점 하나씩 넣으셔도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킹도미노가 없으시다고 하시면은 이 킹도미노 섞기 시대가 이번에 이제 보드게임 페스타에서 출시되고 가격도 또 착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미풀도 너무 귀엽잖아요. 예, 이상 킹도미노 섞기 시대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볼게요. 다음 게임 두둥. 언매치드 코브랜 포그입니다. 지금 펀딩을 하고 있는데 5월 16일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선주문이 아니라 펀딩이다 보니까 500명이 모여야만 한글판으로 출시가 돼요. 우선 언매치드는 요 정도 웨이트, 그러니까 지금 2점대도 안 되잖아. 이런 웨이트에 8점대의 점수를 주는 게임이 몇 없어요, 정말. 이 보드게임 긱 사이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웨이트가 낮을수록 점수가 굉장히 좀 박해요. 왜냐면 뭐 이 낮을수록 파티 게임, 좀 아이들 게임, 패밀리 게임이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강해가지고 점수가 좀 짠데, 언매치드는 굉장히 쉬운 난이도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1대1 게임이지만 변칙적인 룰에 따라서 1대1대1 3명까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대2 혹은 팀배틀도 되고 개인전도 되고, 역시 이것도 뭐 이제 하우스 룰이기도 하지만요. 성공적으로 이제 언매치드 볼륨 1, 그리고 첫 번째 확장 로빈후드랑 빅풋이 출시가 됐었고, 이번에 두 번째 확장인데 이 코브랜 포그는 이제 스탠드얼론, 그러니까 내가 언매치드 1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걸 즐기실 수 있고요. 볼륨 1과 로빈후드 빅풋이 있어서 그러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언매치드를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캐릭터가 많아질수록 더 재밌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한번 사신 분들은 계속 사서 모으시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캐릭터들이 생기냐, 코브란 푸그에서는 자, 이제 홈즈가 생기죠. 홈즈는 간략하게 말하면 홈즈니까 못 속입니다. 언매치드에 재밌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카드가 속임수라는 카드가 있어서, 내가 강력한 필살기를 썼는데 상대편이 회피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회피기를 쓰면은 내가 하고 그 공격이 무효화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홈즈와 왓슨의 카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홈즈 자체의 그 특성을 살린 게 상대편의 카드가 뭐가 있는지를 유출을 해가지고 뭔가 그걸로 공격을 매기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킬박사와 하이드는 캐릭터가 하나예요. 쪼수가 없습니다. 아까 홈즈는 쪼수가 왓슨, 혼자 왓슨 아니에요? 왓슨이 있는데 얘는 앞면 뒷면으로 뒤집습니다. 이게 볼륨1에 나왔던 앨리스의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런 느낌하고 같지만, 앨리스 자신이 작아졌다 커졌다 하면서 보조도 있었지만 얘는 지킬이 됐다가 하이드가 됐다가 합니다. 그래서 서로 지킬일 때와 하이드일 때 카드 능력이 다르고요. 또 지킬일 때는 그 이동을 할 때마다 데미지가 달라요. 좀 뭔가 정신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하지만 공격력이 또 그만큼 강하고. 그래서 내가 조수 쓰기 싫어, 혼자 컨트롤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드라큘라는 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피 빠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붙어 있으면 피 한번 탁 빨고 체력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하고. 이제 이 언매치드에서는 카드 손패 제한이 없기 때문에 드로우를 많이 할수록 핸드 관리라든지 내가 이제 전략적으로 운시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요소기도 하지만, 후반으로 가면 이제 카드가 고갈되면은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올 때마다 피가 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으로 가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초반에 약간 뭐 쇼부를 봐야 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죠. 그리고 쪼수도 3개나 있어요, 시니어들. 그리고 이제 인비저블맨, 투명인간은 재밌는 게 조수가 없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조수 대신 안개 토큰이라는 걸 3개 주는데 지형에다 안개를 깔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안개에 들어가 있으면 방어력이 늘어나요. 재밌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혼자기 때문에 모든 카드가 공용, 주인공, 조수 이렇게 3가지로 나눠 있거든요, 카드 종류가. 그런데 얘 인비저블맨은 모든 카드가 다 인비저블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카드가 나와도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같이 출시되는 빨간망토 소녀와 그 베올프는 뭐 점수가 이제 보시다시피 아까 보셨던 언매치드 코브랜 포그가 8.2 잖아요. 그런데 빨간망토가 8.4, 좀 더 높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좀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캐릭터를 운용하는 난이도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상급자용 캐릭터들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얘가 이제 빨간망토, 그리고 얘가 이제 베올프입니다. 빨간망토 소녀는 카드에 이런 문양이 있어요. 그래서 문양이 세 종류가 있는데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게임의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디스카드를 하게 되잖아요. 그 디스카드가 빨간 망토 그 소녀 바구니 알죠? 바구니에다가 놓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디스카드한 카드의 이 문양에 따라서 내가 지금 쓰는 카드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카드를 쓰면은 만약 이 문양이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어 2잖아요. 방어 2를 하고 난 뒤에 이게 위에 있었으면은 상대한테 그 같은 데미지만큼 반격을 하는 그런 카드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냥 이 방어력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콤보 요소를 극대화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수는 헌트맨이라는 조수가 있고요. 헌트맨은 콤보는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캐릭터고요. 그리고 베오울프는 얘는 경로라는 그 스택이 있습니다. 레이지 스택이 있어요. 그게 3개까지 쌓이는데 상대한테 데미지를 맞을 때마다 경로 스택이 하나씩 쌓입니다. 그래서 경로 스택을 사용을 해가지고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한다거나 뭔가 이 카드를 쓸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로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캐릭터예요, 얘는. 그러니까 분노가 막 쌓이는 버서커 같은 건데, 그리고 버서커가 또 그렇다고 무조건 맞아야만 쌓이냐, 그건 아니고 요런 이벤트 카드 있잖아요. 이벤트 카드를 활용해가지고 경로 스택을 좀 쌓기도 해서 그 경로가 또 3개가 맥스니까 그런 약간 두 캐릭 모두 뭔가 타이밍을 굉장히 재야 되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 기본 코브앤포그에 있는 4가지의 캐릭터보다 좀 더 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캐릭터가 이제 추가된 코브앤포그와 빨간망토, 베올프인데요. 그러니까 본판까지 합치면 12개의 캐릭터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께서 댓글로 야 이것까지 들어가면 이제 뱀픽까지 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저도 딱 소름이 돋더라고요. 뱀픽 2대2 대전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16일까지니까 여러분들 뭐 또 심플하게 1대1 대전, 카드 대전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예, 이상 언매치드 코브앤포그와 빨간망토 베올프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게임 두둥 데스티니즈입니다. 이 데스티니즈가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한글판으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드게임 페스타에서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데스티니즈는 이게 판타지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사위 던지고 막 모험 떠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스토리텔링 이런 위주의 게임보단 유로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랑은 또 살짝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게임이지만 안 즐겨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 못 드리죠. 그런데 이 게임이 좀 다른 그런 게임들과 차이가 뭐냐면 보통 이런 판타지 있죠? 레거시 게임 같은 경우는 협력이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협력이 아니에요. 대전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서로 경쟁 게임입니다. 한 명에서 3명까지 즐길 수 있지만 누가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운명을 개척하느냐 그런 약간 레이싱 요소가 있는 게임인 거죠. 저마다 캐릭터를 골라가지고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찾아내가면서 근데 또 맵은 같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피규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맵에서 같이 진행하는 캐릭터들이 함께 있고 모험을 서로 뭐 너는 저기로 가고 나는 여기로 가고 이렇게 모험을 떠나면서 하는데 이 게임이 앱이 연동이 됩니다. 앱이 필수예요. 앱을 안 끼고 할 수 없어요. FFG에서 출시되는 게임들이 뭐 앱을 많이 연동하잖아요. 광기의 저택도 그랬고 반지의 제왕도 그랬고 그랬듯이 이 게임도 앱을 활용하는데 앱만 통해서 뭐 맵 세팅이라든지 뭐 어떤 스토리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게임은 QR코드가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특정 NPC한테 이 아이템을 사용하겠다 할 거면은 그냥 이렇게 QR코드를 댑니다. 그 캐릭터가 보면 보시다시피 운명이 2개가 있어요. 선의 길로 갈 거냐 악의 길로 갈 거냐 약간 이런 갈림길이 있는 게 있잖아요. 이쪽 운명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쪽 운명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 QR을 대면은 그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데이터가 누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훔쳤어. 그러면은 이제 나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점점 뭔가 다른 일들을 할 때 영향들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요소로 이제 테스트 게임인 거죠. 아커모로 방식의 테스트 방식인데 게임에서 재밌는 거는 노란색은 기본적으로 던지는 거고 이 보라색이 특수 주사위 같은 건데 노력 주사위를 같이 던져서 주사위 던진 합산의 숫자에
왼쪽에 있는 이 나무 디스크가 성공 토큰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던졌어요. 그러면은 333이니까 9잖아요. 그럼 힘을 테스트하면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토큰 2개가 있죠? 그러면 2개가 성공인 거예요. 이 보라색 주사위 중에 보면 이렇게 별표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무조건 성공. 그러니까 숫자를 더해서 내 왼쪽에 있는 성공 디스크를 체크하고 나머지 별표를 더해서 그것을 이제 앱에다가 기입을 하면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스킬들이 내가 이제 레벨업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했냐면 이런 토큰을 내면은 이걸 왼쪽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왼쪽으로 옮겨진다는 건 그만큼 숫자가 낮아진다는 거니까 성공 확률이 높아진 거고 뭐 이제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이게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는 그만큼 레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걸 가지고 레벨업을 한다는 느낌을 잘 살렸다 라고 생각이 들고 심플하게. 그리고 이제 아이템도 5개까지밖에 가질 수 없고 아이템도 이렇게 쓰면 디스카드 되는 요소가 있고 항상 있는 요소들도 있고요. 그리고 게임이 재밌는 게 이제 쭉쭉 게임 아이템을 버리면 이렇게 맵에다가 표시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카드를 딱 버리고 맵에다가 딱 놓고 해서 여기에 누가 가면 이 아이템을 주실 수도 있는 거죠. 뭐 이제 하시는 분들의 말 들어보면 스토리가 굉장히 조금 매력이 있다, 계속 풀어나가는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판도 기본판이지만 이번에 같이 출시되는 모래의 바다, 그러니까 시 오브 더 샌드가 같이 출시가 되는데 이게 스토리가 좀 더 재밌다고 해요. 저거는 약간 좀 어둑어둑한 뭔가 판타지 느낌? 그런 계열이라면 이거는 좀 알라딘, 뭔가 신바드 나올 것 같은 그런 모래, 오아시스 그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스토리도 그렇고 맵도 달라지고요. 아이템도 더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들도 달라지고 그런 뭔가 변주를 주고 요거는 이제 3가지의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스토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드게임 페스타에서 데스티니즈 본판 확장 같이 해가지고 즐기시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예, 이상 데스티니즈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볼게요. 다음 게임 두둥 더 헝거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출시가 이제 됐는데 아직 게임이 안 넘어온 것 같아요. 보드라이브에서 보시면 여러분 그 룰 영상과 생방송 플레이까지 즐겼는데 이제 리처드 가필드의 작품이라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리처드 가필드 하면 뭐예요? 매직 더 게더링 형 아니에요. 그래서 카드를 또 굉장히 잘 쓰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게임이 덱빌딩 게임입니다. 근데 덱빌딩 플러스 레이싱 요소가 있는 게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맵에서 보시면 야 이게 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말이 이제 시작을 해서 카드를 3장씩을 뽑아요. 이 게임은 3장씩을 뽑아서 그 3장에 나온 이 왼쪽의 숫자가 뭔가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혹은 이동 대신 여기 시장에 깔린 이 비용을 내고 카드를 사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한 가지의 숫자로 이동과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맘대로 나눠서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게임이 재밌는 거는 라운드가 정해져 있어요. 15라운드입니다. 15라운드 안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드라큘라다 보니까 나가서, 여기는 이제 드라큘라 성이거든요. 나가서 인간들을 사냥을 하는 게 목표예요. 인간들을 사냥한다는 게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에너지가 없지만 여기 피가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간이에요. 요거를 3에너지로 이 인간을 잡아먹으면 이 4점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덱에 들어오잖아요. 덱빌딩이니까. 들어오면은 점수는 내가 잡아먹었을 때 바로 먹었어. 그리고 어떻게 얘가 계속 덱에서 돌아요. 근데 3장만 꺼내는데 덱에서 나오면 이 0. 그러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무쓸모인데 심지어 여기 능력들도 안 좋은 애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카드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굉장히 재미난 게 어떤 특정 지점에 가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인간을 잡아먹고 그 덱에서 계속 도는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마크 지역에 가서 소화를 시키면 걔를 빼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덱을 완전히 폐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폐기를 했다고 점수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소화를 시키려면 당연하지만 내가 있던 손패 중에 있거나 아니면 옆에 디스카드, 내가 이미 쓴 카드 덱에 있거나 그것들만 소화시킬 수 있지, 내가 아쉽게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카드가 여기 새 더미에 있었다? 그럼 뭐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동을 하고 뭐 인간을 잡아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보시면 이 지역과 갑자기 이제 마을 지역과 쭉 돌아서 갑자기 숲으로 가서 여기 장미까지 가야하면 장미를 먹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재밌는 게 15라운드잖아요. 15라운드 안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 성으로. 그러니까 오잉크 게임의 해적 탐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 뭔가 쫄깃한 느낌? 막 욕심내서 먹으러 가다가 어느 기점 되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꽈락입니다. 꽈락도 집에 못 돌아오고, 그러면 인간 지역 쪽에 있으면은 햇볕에 타 죽어요. 그러니까 쫄리는 애들은 여기 멀리 안 가는 거죠. 멀리 안 가고 여기서 놀다가 그냥 나 먼저 들어가야지 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오면 이제 또 선착순 점수가 있기도 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공개 목표가 2개가 펼쳐지기도 하지만 게임을 하는 도중 내내 각 지역에서 목표 타일들을 얻을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멀리 가면 이제 보물들도 얻기도 해서 보관함에다가 보물을 가져와서 이제 일회성으로 쓰기도 하고요. 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밑에가 이제 소화시킨 인간들,
인간들. 그래서 게임이 끝나면 인간을 잡아먹거나 카드를 샀을 때 얻은 점수들은 즉시 먹었으니까 목표 타일 점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각종 카드들이 갖고 있는 종료 시 점수 주는 효과들을 적용해서 점수 많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게임인데요. 카드, 덱 빌딩 요소를 재미나게 그 인간을 잡아먹는다. 그리고 그거는 인간이 점수 요소를 쓸모없는 페널티 요소로 넣었으면서 그것을 소화시킨다는 개념으로 네가 운 좋으면 먹고 다시 덱을 다시 되게 효율성 있게 바꿀 수 있어 라는 그런 요소를 준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타이밍 재는 요소. 지금 가야 되나? 아니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요소. 아시다시피 이런 게임이 덱이 쌓이면 나중에 3장만 까는데 뭐 인간을 많이 잡고 소화를 못하면 000 나오고 한 라운드를 아무것도 이동을 못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뭔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또 덱 빌리다 보니까 운적 요소도 있고 적당히 정말 패밀리 게임에 딱 걸맞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밀리 게임이지만 그 덱 빌딩 좋아하시는 전략 매니아 분들도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일러스트도 괜찮고요. 예, 이상 헝거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와우 갤럭시 트러커입니다. 와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죠. 블라드 크바틸 천재라고 불리는 이제 또 그런 크바틸 형아 아닙니까? 앞에 V 들어가면 좀 다들 게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블라드 크바틸 빗달라세르다. 게임 크바틸 형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가지고도 잘 만들지만 패밀리스러운 그러니까 가벼운 게임으로도 게임을 잘 만들어요. 특히 갤럭시 트러커는 이름만 들었을 때 오 하고 또 어려운 게임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쉬운 그냥 파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물론 2.3이라는 요소가 있긴 하고 제가 후반에 소개한 요소는 게임을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이 게임이 턴 진행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실시간 동시 진행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너무 없는 게임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비행기를 잘 만들어야 돼요. 비행기를 만드는 게임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처음에 선체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한 선체가 있는데 선체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서 막 만드는 거예요. 앱을 딱 켭니다. 이게 앱도 한글화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앱이 뭐 카운트다운을 세요. 그래서 몇 초 안에 내가 막 갖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타일 가지고 막 배치를 해야 돼요. 막 카드를 가져와서 막 배치하고 붙이고 해서 배치를 해서 놔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미사일은 그냥 발사가 되지만 이런 게 뭐 에너지도 배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선원들도 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엔진 나가는 발사구도 배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게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무작정 배치를 했는데 내가 하고 나서 이제 딱 점검 요소를 하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너무 정신없이 배치를 하다 보니까 옆 사람들이 봐줘야 돼. 보고 너 이거 말이 안 되겠네. 그럼 그거 떨어져 나가고 다 뭉텅뭉텅. 근데 그게 하나 떨어져 나가면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요상스럽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파츠들이에요. 이게 다 부품들인데 이거를 가져와서 만드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이 번호가 써있죠. 번호. 이게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그 지역에 그 운석이 떨어져요. 모든 플레이어들이 그 지역으로 돌이 떨어져요. 그런데 돌이 떨어졌을 때 아까 우리가 앞에다가 이 레이저를 놨잖아요. 그 떨어지는 열에 내가 이 미사일을 놨으면 그 돌을 부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발사할 설치했는데 에너지가 없다. 그럼 못 부숩니다. 그러면 부수면은 그 사람은 좋은데 못 부순 사람 있잖아요. 돌이 떨어져. 그러면은 그 돌이 그대로 떨어져서 그 부품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이 부품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 하나의 부품이 날아가면서 연결고리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이 연결고리가 2개잖아요. 얘가 부서졌는데 얘도 부서지잖아요. 그럼 이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면서 그냥 빵빵 터지는 게임이에요.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라고 싶을 정도로 게임을 너무 잘 만들었고 운송을 해야 돼요. 결국 목표는 택배야. 택배. 우주 택배인 거야. 그래서 우주를 가면서 이 택배를 배달해서 그 택배가 점수가 되는 건데 이거를 놀려면 뭘도 놔야 되고 연결도 놔야 되고 하는 건데 택배 하기에는 너무 험난한 거죠. 이게 뭐 지금 운석도 떨어져 방해 요소도 생겨 그리고 뭐 이벤트로 뭔가 여기 카드들이 이제 펼쳐질 때마다 이렇게 뭔가 납품할 수 있는 카드 딱 펼쳐졌는데 뭔가 이제 정거장 같이 납품할 수 있는 곳이 나오기도 하지만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주사위를 던지세요. 이러기도 하고 약간 방해 요소들이 생기기도 하고 해서 재미난 액션들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왁작지껄하게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신버전으로 다시 그래픽이 리디자인돼서 나왔는데 이번에 보드피아에서도 이 신버전으로 출시된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베스트 3인 맞고요. 많이 투표 안 했을 것 같은데 4명도 좋았는데 많이 투표 안 했죠. 2명이건 3명, 4명은 크게 사람 타는 게임은 아니에요. 다만 사람이 많아야 뭔가 동네 불구경 보면서 빵빵빵 웃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게임이라서 많이 즐기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요. 왜냐면 장고를 할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고를 하는 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약이 되는 게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번 보드게임 페스타에서 굉장히 착한 가격으로 나온다고 이미 공개가 됐는데 좀
실시간 게임 좋아하시고 그냥 웃으면서 좀 참신한 게임, 너무 정적인 게임에 질렸어 하시는 분들께는 좀 추천해볼 또 그런 게임입니다. 이상 갤럭시 트러커였습니다. 다음 게임 넘어갈게요. 봐볼까요? 할러타우입니다. 이 할러타우도 이건 이제 출시된 지는 꽤 됐죠. 포브계에서 파주 슈피를 하면서 할러타우가 출시가 됐었고, 가격은 지금 이 가격이 아니라 이제 뭐 출시 특가로도 나왔는데, 보드게임 페스타에서도 이제 그 가격으로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제 신작으로 나온 만큼 제가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항상 코브계에서는 우리 가이오트 형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면 할러타우의 느낌, 그리고 게임이 갖고 있는 테마를 잘 설명해줬는데요. 이 게임이 그렇다고 뭔가 테마가 확 느껴지는 게임이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알아둬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배경이 그런 뭐 맥주 테마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게임은 그냥 자원관리고 일꾼 배치, 우베 아저씨가 만든 게임인데, 일꾼 배치가 좀 신박하긴 해요. 처음에는 하나 놓고 다음에는 하려면 2개 놓고 그 다음에 3개 놓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방식이기도 하고, 라운드가 끝나면 그 윗줄에 있는 애들만 좀 빠지는, 그러니까 계속 인기 있는 곳은 계속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넣고요. 요게 이제 자원을 골고루 가져와서 그러니까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요걸 진짜 머리를 잘 쓴 거죠. 원래는 뭔가 번영해가는 느낌을, 뭔가 콤포넌트를 놓는다든지 뭐 타일을 가져와서 뭔가 이렇게 커져가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걸 옆으로 민다. 그러니까 이게 미는 거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좀 머리를 잘 쓴 것 같고, 5개의 마을 기물이 생기면 내 마을 회관이 하나가 오른쪽으로 밀립니다. 이게 하나가 밀리면서 빈칸이 생기면 하나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 마을 창문에 보이는 숫자가 바뀌어요. 그 숫자가 뭐냐면 바로 내가 쓸 수 있는 일꾼의 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6개를 갖고 시작하는데, 이제 늘어날수록 뭐 7, 8, 9 늘어나서 최대 13명까지인가 쓸 수가 있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끝까지 갈수록 이렇게 보이면 점수까지도 늘어나고요. 한 가지만 막 쭉 밀어야 되는 그런 게임 아니고 골고루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게임이고, 이제 농사, 우배 형님 하면 또 농사 아닙니까? 근데 농사가 기존에 우배 형님이 갖고 있던 뭐 하나를 심으면, 씨를 심으면 그 위에 열매들을 심어가지고 매 턴마다 하나씩 수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요소의 게임이에요. 여기서 수확을 하면은, 한번 수확을 했기 때문에 토질이 좀 나빠져서 그걸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표현을 했고요. 이 밭을 안 심었어요. 그러면은 그 토질이 안 썼으니까 좋아져가지고 다음에 수확할 때 생산량이 많아지는, 이번에 좀 바꿨어요. 뭐 2인이 베스트라고 뭐 기계에서도 이제 말할 정도로 서로 간의 인터랙션이 그렇게 큰 게임이 아닙니다. 확실히. 오히려 일꾼 놓기 게임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이 게임을 즐기시면은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일꾼 놓기 나쁜 건 아니에요. 할 게 막 바쁘기 때문에. 이 게임이 네가 거기 가면 내가 여기 가지, 이런 요소가 있어서 뭐 그렇다고 막 우리가 일꾼 놓기 게임이 주는 막 선싸움의 치열함, 내가 다음번에 이번 턴을 포기하고라도 다음 턴에 선을 먹어야지, 막 그런 요소까지 있는 게임은 확실히 아니에요. 평온한 일꾼 놓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배 형님의 게임을 기본적으로 좀 좋아하셨던 분들, 소소한 뭔가 좀 타이트한 느낌을 싫어했던, 일꾼 밥 먹이기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타이트한 느낌은 좀 싫어하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액션들도 할 거 많지, 뭐 내가 뭔가 만들어 나가지, 그리고 카드를 보면은 카드만 봐도 막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매판 할 때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리플레이성은 굉장히 좋은 게임이고요. 우베 형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뭔가 네임밸류, 그리고 그 볼륨은 충분히 살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할러타우였습니다. 마지막 게임만 남았네요. 마지막 게임은 바로 두둥 비뉴스 비탈 라세르다. 아까 말씀드린 V가 들어간 또 비탈 라세르다 형님의 게임이고, 2016년에 나왔던 게임인데 이번에 한글판으로 재출시가 됐습니다. 역시 가이오트 형님께서 이렇게 영상 올려줬고요. 여러분들 이게 비뉴스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왓츠 유어 게임즈에서 원래는 2010년에 먼저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탈 라세르다의 게임 중에 가장 오래전에 출시된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리스부아, 갤러리스트, 뭐 온마스, 칸반 그 이후에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신작 이렇게 느껴지지만, 2010년에 나왔던 그 판을 개정해서 나온 게 이제 디럭스 에디션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한글판으로 나온 거고요. 이 디럭스 에디션이 차이가 뭐냐면, 밸런스를 조금 더 조정했고 게임이 조금 달라졌어요. 확실히 밸런스를 뭐 카드를 추가하고 수치를 조절하고가 아니라 게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디럭스 에디션에서는 그래도 그 구판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루 심판과 구판의 차이처럼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구판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구판으로도 즐길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밸런스 잡힌 심판으로 즐기실 수도 있게끔 두 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 디럭스 에디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 또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이안 오툴. 2010년판은 이안 오툴이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칙칙한, 무거운 왓츠 유어 게임즈 그 작가 있거든요. 항상 그분이 하시거든요. 그 작가가 나온 디자인이 2010년판이고,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죠? 이거 너무 예뻐. 이건 뭐
이건 뭐 무야호지. 그래서 이거 이제 리저브판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스이어 게임즈 판이고요. 게임을 굳이 설명하자면 2010년 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2010년 판이 더 좋아해요. 이게 뭐가 더 나아졌다 느낌은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매운맛과 약간 순한 맛을 순한 맛도 아니죠. 빛달 게임 자체가 뭐 그냥 무야호인데 이게 엄청 매운데, 그러니까 완전 지옥불닭 맛이냐 아니면 핵불닭 맛이냐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010년 판은 핵불닭 느낌이라면 2010년은 지옥불닭 느낌인 거죠. 핵이 더 매운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즐기실 수 있고요. 왜냐면은 가장 크게 이제 돈 버는 게 좀 힘들어요. 2010년 판은 돈 버는 게 좀 더 힘들고, 그리고 소형 확장이 4개가 이제 추가가 돼서, 이것도 이제 킥스에도 들어가 있는 4가지 확장판이죠. 그게 이제 들어가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뭔가 베리에이션을, 다양한 확장성을 주는 게임입니다. 저것만으로 설명하기 힘드니까, 와, 웨이트 보셨어요? 4점대. 여러분 4점대 보셨습니까? 이 게임은 그냥 간략한 어떤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와인을 생산하는 게임인데 그 와인을 그 대회에 내보내는 게임이에요. 대회를 내보내는데 이 대회에서 검사를 받는 그 개념이 좀 재밌어요. 네. 이 지역이 바로 이제 여기다가 토큰을 놓으면서, 그러니까 와인 밭을 한마디로 내가 뭐랄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이 4개까지만 됩니다. 와인 계약이. 내가 여기서 번호로도 있고 이름도 써 있는데 각 지역마다 또 특징이 좀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 와인을 가지고 내가 레드도 만들 수 있고 화이트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이제 레드 와인인 거죠.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빈티지가 또 올라가요. 이것도 비티컬처처럼 내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1에서 2, 3, 4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게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 와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데이라라고 해서 또 와인과는 다른, 그러니까 화이트랑 레드와는 다른 포르투 와인,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는 와인이에요. 이것도 이 지역에 생산을 한 사람이 이제 마데이라를 그 사람은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요거는 와인을 이제 출품하는 곳인데, 출품을 하는 것은 점수를 넣고 명예를 얻는 겁니다. 그렇지만 돈을 주진 않죠. 명예를 주는 거지.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레스토랑에다가 우리가 납품을 해야 돈을 줍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에 파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수출도 할 수 있어요. 해외에 납품도 할 수 있는데, 해외에 나올 때 이게 점수가 이제 교차로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 이게 이제 매 턴마다 굉장히 힘든 요소인데, 이게 가장 비뉴스 신판과 구판의 차이예요. 구판에서는 이 돈 버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졌고, 그런데 요거 신판은 조금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줬어요. 이 아웃칸을 가지고 내가 말을 옮기고 그 칸에 액션을 하고, 옮기고 액션을 하는 건데, 이게 길막 요소가 있습니다. 건너가면은 또 건너갈 때 돈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제가 저기 갈 것 같은데 해서 선 요소, 이거는 이제 이런 턴오더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렇게 한 턴 두 턴 와인, 한 턴 두 턴 와인, 한 턴 두 턴 하고 여기서 품평이 하고, 다음 라운드는 한 턴 두 턴 와인, 한 턴 두 턴 와인하고 품평이 하고, 마지막은 한 턴 두 턴 하고 바로. 그러니까 총 와인 대회가 열리는 거죠. 3번. 그런데 점점 그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져요. 와인을 여기에 오면은 이렇게 보시면 후각, 냄새, 그 다음에 알코올, 그리고 보여지는 거, 시각, 그 다음에 맛, 이거에 따라서 점수를 체크를 하는데, 이 트랙이 있는데 그래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많이 간 만큼, 그러니까 점수는 여기 있고요. 점수는 외곽 트랙에 있고, 요거는 내 와이너리 명성 점수라서 이번에 각 점수마다 몇 칸씩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얻은 이 품평의 점수마다 몇 칸씩 가서, 여기 보시면 1등은 또 바로 9점, 2등은 6점, 3등은 3점을 먹는데, 이게 첫 번째 대회, 두 번째 대회, 세 번째 대회마다 점수를 다르게 먹어요. 다만 이게 누적이기 때문에 한 번 이 와인 점수가 뒤쳐져 버리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게 좀 비뉴스의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요인이라서, 이거를 초보자들이 이걸 한번 말려버리면은 굉장히 힘든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초보들끼리 들 경우는 뭐 몰라서 그냥 하겠지만, 고인물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무조건 이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라고. 그래야 초보자분들도 안 놓치고 이 게임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요소는 보너스로 얻으면 보상으로 놓는 건데, 이제 게임 끝내기 점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혹은 이것을 다른 액션으로 써서 이렇게 보너스 액션, 그러니까 원 추가 액션으로 또 쓸 수 있습니다. 하나를 사용해가지고. 그런 요소들이 있고, 얘네들은 이제 뭐 연구자던가 해가지고 원래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등급이 좀 더 빨리 올라가는 요소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와이너리에 가서 내가 원하는 와인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와인에 따라서 화이트냐 레드냐 이제 등급이 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벤트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각 시즌마다 이렇게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펼쳐지는 와인은 어떤 플러스 점수를 더 주기도 하고 마이너스 점수를 주기도 하고, 약간 그런 요소도 있고요. 그래서 할 게 좀 여전히 빛달 라세르다 게임 특유의 그 할 게 여전히 많은 그런 게임이기도 한데, 비뉴스 자체를 뭐 빛달 라세르다 게임 중에 베스트로 꼽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다만 이제 이 게임은 다른 빛달 라세르다의 게임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 품평회 대회가 뭔가 내가 혼자 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여러 명이서 겨뤘을 때 재미난 요소가 있기 때문에 3명, 최소한 3명 혹은 4명이 베스트 게임입니다. 그런 점만 좀 커버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정말 재미난 게임이에요. 정말 뭐 이건 빗달 게임은 뭐 말에 입 아프죠. 꼭 한 번은 해보시면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대가 좀 그렇다 하시면은 아마 2010년판 비뉴스? 그러니까 그 왓츠유어 게임즈 비뉴스판이 만약 중고장터에 있다. 그럼 싸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즐기셔도 저는 좀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게임입니다. 비뉴스. 예, 이상 비뉴스였습니다. 비뉴스까지 저희가 준비한 5월의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는 다 끝이 났습니다. 좀 더 이렇게 이야기만 듣고 이거 괜찮은데 하시면 더 뭔가 자세한 정보나 이야기들은 뭐 다른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 검색해서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보드게임 페스타 행사가 또 열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게임도 즐겨보시고 또 제가 이번에 미처 다 소개하지 못한 여러 가지 신작들이 또 출시가 되니까요. 그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재미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을 들고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